스마트 투자 자문의 강지연 운영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시그널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던 부분들이 풀려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경제 지표도 오히려 바닥을 쳤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면서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고용 지표 역시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국면이다까지 시장이 반영했던 부분을 오히려 경기 침체로 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대만을 방문한 부분도 미중 간의 충돌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무사히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특히 나스닥 쪽에서의 기술주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 드는데 이제 미국 증권가에서도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과매도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많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자금 유입도 많이 되고 있고 반등 거래량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S&P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 해서 약 32거래일 동안에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상승폭이 13% 이상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보통 지수가 고가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한다 했을 때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 뭐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한다가 될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승장이다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앞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미증시 자체가 급등락이 반복됐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반등이라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할 볼만한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미증시를 보게 되면 하락 일수와 반등 일수를 보게 될 경우 하락 일수가 월등히 높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 일수보다는 반등 일수가 확연하게 늘어났다가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저가 매수세와 안정성을 찾아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락폭 대비해서 50%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직전 저점을 깰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온 위치가 하락폭이 50%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3월 달에 저점 자리면서 5월과 6월 달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61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시장에서 이제는 안도 랠리 또는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너무 약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바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고가를 만든 거는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부터 하락폭을 계산하기에는 너무 크게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선 단순하게 미증시가 올 초부터 빠졌으니까 그것만 비슷하게 연결을 시킨다고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라는 자리 때는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돌파했을 때 기본적인 박스권 마디폭을 계산할 경우는 2,510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 하락폭의 38.2% 정도 되는 자리대가 2,535포인트 정도 되고 그 50% 정도 올라온다면은 2,620포인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앞전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수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매물 공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매물 공백 구간이 2,510에서 2,590까지는 매물 공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디지수라고 할 수 있는 2,500이라는 자리선 이 가격대를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가격대를 넘어간다면은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국내 증시도 이제 하단 자리, 이제 앞서 저점 만들었던 자리대를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산가치 1.0배 수준이 2,600포인트인 만큼 그 라인대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500선이 지금 코어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 시그널을 좀 읽어봤는데 외국인이 좀 바뀐 거 아닌가요? 확연히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2020년도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었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 이제 6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팔았던 자금이
6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었는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6일날 저점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약 3조 5천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볼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팔았던 물량을 감안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국내 증시로 외인들이 앞전에 팔았던 물량을 꽤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란 부분은 아직까지는 거래소를 중심으로만 들어오고 아직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알까의 매수가 좀 작은 그런 케이스인데 외인들이 들어오는 지금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시총 1위부터 3위까지 그러니까 딱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인데 이 세 종목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실적이 좋다가 된 쪽이 자동차인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다 매수가 들어오고 그 외적으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삼성 SDI와 LG화학 그리고 그 외적으로가 조선이라든지 일부 태양광이라든지 통신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 종목군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들어온다라고 보게 된다면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온 부분과 그 종목별로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은 쪽은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네, 지금 아래쪽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서 저 빨간 박스, 초록 박스가 뭔가 했더니 섹터별로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IT,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 시총 상위라든지 이런 섹터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섹터별로 좀 더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월 초까지는 시장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필수 소비재다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방어주 성향으로 시장에서 오히려 견고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하락이 굉장히 컸었다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만들고 시장이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실제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업황이 좋은 쪽이다라고 하는 쪽은 좀 더 수급이 강하기도 하고 강세를 좀 더 나타난다는데 아까도 봤듯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표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가장 강세를 띠는 건 여전히 자동차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조선과 기계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방산이 여전히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 외적으로 조선주 역시도 이번 주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전력기기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가 전력기기 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역시 에너지화학 쪽에서가 2차 전지와 태양광을 중심으로 강세 그리고 IT에서는 반도체는 초반에 강세를 띠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띠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과 업황 실적이 좋은 쪽으로 강세가 두드러진다 되는 거고 반대로 방어주 쪽에서는 약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인터넷과 게임 같은 서비스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낙폭 과대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또 업종별로도 이렇게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쪽, 그렇지 못한 쪽,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조금 더 좀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을 이 시간에 또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 이쪽에서도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이쪽에서도 사실 변화가 좀 많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반등이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인들 장세다라고 봐야 되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파생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파생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옵션 포지션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수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금액인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매도 포지션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는 현재는 위아래를 제한시키는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수량적인 부분에서 330이라는 자리대 위부터는 굉장히 많이 물량을 잡고 있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는 프리미엄을 빼는 과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프리미엄 자체가 높지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한쪽의 방향을 만들어줄 때는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훨씬 더 무게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27.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현재 상단 포지션이 더 확대가 되고 이 경우는 다음 주 만기까지 시장에서 2,500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지금 현재 현물 시장에서 거래소 3조 5천억을 매수했고 선물에서도 약 8,400억 정도를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과 그리고 선물 그리고 옵션 포지션 모두 다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바닥 대비로는 올라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상방으로 더 열려 있구나 더 자신감을 가져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선 사실 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산다는 것과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상승 쪽의 무게를 좀 많이 잡으면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팽팽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상승이 초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실제로 미국의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하다가 먼저 얘기한 쪽이 미국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거의 이제 약간 배제를 하고 상승이 초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의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에서의 뭐 소폭 나오는 상승 정도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안돌레리였냐 아니면 상승의 초입이었냐로 무게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뭐 호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기 둔화 정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이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부합 이상을 80% 이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과하게 국내 증시가 매도했던 부분이 반등하기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1차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지난주 비슷한데 2,550에서 2,610포인트 정도. 근데 이게 제가 앞에 1차라고 붙여놓은 거를 잘 생각하셨는데 기술적 반등이 2,550에서 2,61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매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시장 여건에 따라서 또 더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시총 최상위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잡아가고 있는 케이스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현재는 가장 강세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과 대 반등 순환도 같이 이어지는 과정 동일하게 생각하시고요.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더 확대를 시킨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오늘과 내일로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대표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까지도 종료가 된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하반기 업황이 좀 더 좋은 쪽이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쪽은 자동차라든지 건설 조선 그리고 방산 신재생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